네, 그럼 관련 내용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자, 김병민 최고위원, 이제 서울시로 가시게 됐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당 대표 뭐 모락모락 얘기만 나오다가 공식적으로 하게 될 텐데 전당대회 딱 한 달 앞둔 시점이더라고요. 이 결국 나오는 모습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을 네. 것 같고 여론적 지지가 꽤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을 회피하기도 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메시지와 비전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건지 총선 참패 당시 집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반대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인 고리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무기력해진 집권당을 어떻게 쇄신하면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전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예. 그 내용들을 아마 출마 선언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아주 함축적으로 또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이 뭐 파격적인 출마 선언 방식이 될 거라고도 하는데 네. 지금까지의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행보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이 좀 가능할까요? 저도 상상은 잘 되지 않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처음 수락했을 때 연설에서 예. 73년생다운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가사 내용이 차용되기도 했는데 맞아요. 90년대 생각해보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흥행하다가 어느 날 잠적하고 또 그리고 나서 다시 복귀했을 때 뭔가 파격적인 내용으로 이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런 그림들의 요소를 만들어주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좀 흔들려고 하는 측 입장에서는 보수의 정통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런 메시지가 많아서 오히려 역으로 보수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됐지. 한동훈 위원장의 선택이 옆에 달려 있습니다만 네. 고민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상희 부대표님. 네. 일단 사퇴한 지 70일 만에 재등장하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이요. 뭐 네. 출사표 던지면서 어떤 얘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총선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 요인을 자숙과 성찰을 통해서 얼마나 파악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와 여당이 왜 국민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지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동안 고민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고민을 바탕으로 어떻게 나가겠다. 그리고 국민의 답답함을 어떻게 풀겠다라는 그 지금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현실 인식 이거를 보여주고 그 위에 비전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뜬구름 잡는 비전을 발표를 하면은요. 국민들은 지금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좀 이 답답함을 좀 뻥 뚫어주기를 바라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나와서 더 답답할 뿐인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가령 뭘 어떤 메시지를 딱 하고 예를 들어서 기대하십니까? 총선 민의를 수용하겠다. 국민만 보고 가고 총선 민의에서 드러난 것들은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그게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걸 당원들한테 호소하면서 나와야죠.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최상병 특검 같은 아하, 거죠. 받겠다. 네. 그런 것들을 받겠다라고 선언하면 벌써부터 이제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게 되니까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국민의 민심을 향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거를 호소하는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윤석열 시즌2로 또 불리게 될 겁니다. 기존과는 달라야 된다. 그럼요. 이 말씀이시군요. 자, 김병민 최고. 어쨌든 예. 이 다음은 러닝메이트로 뛸 최고위원 누구냐. 벌써 뭐 물색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MBN 저희 취재 결과 보면은 정성국 의원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런 분들 나오는 거지라고 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1호 영입 인재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교총 회장 출신의 교육자라는 점들이 널리 알려져 교육자다. 있습니다. 이 PK 지역에 나와서 당선이 된 케이스이긴 한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당원들의 가장 많은 숫자가 이 밀집돼 있는 영남권의 누군가와 함께 손잡고 뛸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건데 예. 정성국 의원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면 인지도가 거의 전무하다는 거죠. 그걸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선거라는 게 저도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여론조사로 컷오프를 진행합니다. 그럼 이름 석자를 들어보지 못하면 컷오프에도 아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애당초에 좋은 자원으로 함께 협력해서 나가고 싶어도 기본적인 인지도가 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 본선 진출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것도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TK 지역의 거의 유일한 후보였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를 나중에 열고 보니까 당심에서 압도적인 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표심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과의 연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어떤 대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좀 연단에 같이 선다던가 어떤 네. 쇼맨십을 좀 보여줄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물리적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나경원 의원이 지금 나올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 나경원 의원이 나왔을 때 오히려 TK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과 연대로 함께 나오게 된다면 정성국 의원이 갖고 있는 좋은 자질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그 캠페인을 돌파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심이 아마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김상일 부대표님, 네. 뭐 러닝메이트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중요한 부분. 지금 우리 김병민 최고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부시장님인가요? 네, 다음 주부터가요? 네, 예. 다음 주부터 부시장님이시군요. 예. 어쨌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인지도가 없다는 것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인지도가 없으면 이분이 영입 인사기 때문에 그 영입의 상징성이라는 것도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영입될 때만 해도 교권 회복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고 예. 그거에 대한 상징성이 존재했죠. 근데 이 전당대회와 교권 회복은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별로 내세울 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싱크로율이 높냐? 싱크로율이 높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찍으면서 그냥 같이 찍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분은 오히려 장동혁 의원이 싱크로율이 가장 저는 뭐 높은 인사로 보이는데 네. 그런 어떤 공학적인 부분도 너무 이제 공학적인 걸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공학적인 부분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김병민 최고가 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나경원 의원이 이제 내일쯤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마가 임박했던 한전 위원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제구를 사실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견제구였는지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고민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렇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예. 월요일이 이제 그 후보 등록일이니까요. 예. 그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 저는 개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떤 표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어떤 표든 것은 마다하지 않게 그 어대한 기류가 있다. 의원님께서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개파에 줄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요, 이 친윤계가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좀 힘을 좀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네. 일단 당원 투표 비율이 80%지 않습니까? 친윤계가 지지에 좀 몰아주면은 그래도 나경원 의원 쪽에 또 힘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마 기존에 있는 원내 인사들은 전략적인 선택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 전당대회로 나오려고 했을 때 연판장의 상황과 지금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죠. 앞서 얘기드렸던 당원들의 민심이라는 게 이게 여론조사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전국에 대한 인구수 기준으로 거기에 비례해서 서울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또 여론조사에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원의 비중은 수도권보다 영남권이 압도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 투표가 진행되니까 우리가 많은 의석수가 포진되어 있는 영남권의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작정하고 누군가를 밀어주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80%에 달하는 표심의 상당 부분 영향을 흔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80%도 결국 당원이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도 꽤 높은 비중이 나오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좀 압도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준석 대표와 나경원 당시 의원이 붙었을 때를 보게 되면 당심에서 나경원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여론조사는 이준석 대표가 또 압도적이었지만 그때 상황을 보면 당심을 굳건하게 가져가면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 그 당심이라고 하는 당원들의 표심이 진짜 나경원 의원에게 그대로 갈지 아니면 이번엔 새롭게 좀 한동훈 위원장 쪽에 쏠리게 될지는 그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지난 당대표 선거인가요? 연판장 돌리기도 하면서 이 상황이 갑자기 친윤 쪽에서 몰아준다는 어떤
일각의 관측이긴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갑자기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옛날에 어떻게 뭐 받아들일까? 한 TV 광고 카피 중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신은 움직이는 건가요? 너무 급변하게 움직이는 과정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당원들도 계시고요. 일단 나경원 의원이 그래서 이번 선거에 누군가에게 기대해서 의지하겠다는 선거를 치르는 순간 그대로 국민의 마음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견제구로 날리는 것도 정치적인 과정이겠습니다만 네. 왜 나경원 의원이 당선돼야만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네. 여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는 게 나경원 의원의 출마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상대당이죠.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심, 민심 골고루 가진 나경원 당대표가 될 것 같다. 한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은 민주당은 땡큐다라고 하는데 김상희 부대변인 이게 네. 박지원 의원의 바람인가요? 아니면 한전 위원장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은 안 나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안 나오는 게 볼 때는. 낫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현 정권과 여당의 국민들과 중도층 그리고 당 내의 합리적인 지지층 이런 데서 바라는 거는요. 변화예요, 변화. 변화. 그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느냐가 이 말이 맞을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판가름을 저는 가름을 한다고 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진짜 대통령 생각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그다음에 당원들 중에서 정말 정권 재창출을 염원하는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고 변화 요구에 부응한다면 박지원 비대위원 그 의원의 얘기는 틀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 변화에 부응한다라는 느낌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순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 윤석열 키즈 뭐 한 개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돼버리고 그런 경우가 된다면 민주당에는 정말 고마운 상황이 될 것이고 네.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다른 여타 다른 대권 경쟁자들한테도 굉장히 고마운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